리버싱 핵심 원리 1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PE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강의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13장은 파트 A, 파트 B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파일 구성, 그러니까 파일의 포맷을 PE 파일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까지는 두 가지 종류의 PE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32비트 형태의 실행 파일을 구성하는 PE 또는 PE32라는 게 있고요. 이제 프로세서가 64비트로 이제 바뀌면서 64비트 형태의 실행 파일을 구성하는 파일 포맷을 P 플러스 또는 P3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P 파일 그 구성 자체가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msdn이나 그 dark.microsoft.com에 가면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 이렇게 링크를 달아놓기는 했지만 이 링크가 그 계속 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때에는 뭐 이 링크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 msdn.microsoft.com이나 doc.microsoft.com에 가서 서치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 링크가 뭐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살아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지금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관련된 그 자료들을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국내 나와 있는 어떤 책을 참조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MSI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뭐 영어라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뭐 그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제 이렇게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앞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PE 파일 이제 그 포맷들을 보면 이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파일인 뭐 이렇게 뭐 .exe, 라이브러리 파일인 뭐 .dll, 시스템 파일인 sys, 뭐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파일들의 종류에 따라서 구성하는 값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뭐 예제 파일 하나 본다고 하면 이 notepad.exe를 이제 그 헥사 에디팅하는 프로그램으로 돌려본 거예요. 요것도 지금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설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 노트패드도 그런데 이제 버전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책에 있는 버전이랑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노트패드랑 그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실습할 때도 보면은 책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동되는 걸 보고 싶으면 실습 파일에 있는 노트패드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하간 이걸 이제 헥사로 열어보니까 뭐 이런 이제 값들이 있어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값들이 뭐 4D, 5A 그러면 이건 도스 시그네이처. 그러니까 P 파일의 도스 헤더 부분에 있는 도스 시그네이터. 그 다음에 여기 02 뭐 이거는 NT 헤더 오프셋.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은 NT 헤드 시그네이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그네이처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파트의 앞부분에 시그네이처를 이렇게 달아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게 어떤 걸 나타내는 거다. 예를 들면 도스 헤더를 나타내는 거다. NT 헤더를 나타내는 거다. NT, 그러니까 그거의 그 시작 부분이다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그네이처를 지금 달아놓고 있어요. 이제 요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리버싱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정적 분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적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 P 파일의 구조를 배우는 거는 이 정적 분석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동작을 시키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그림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P 파일이에요. 이거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exe 그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로더에 의해서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실행을 시키면 그때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은 똑같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크기랑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져, 그러니까 크기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본다고 하면 P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바디가 있어요. 이제 헤더가 이 파일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은 다 이 바디 쪽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섹션 헤더를 보면 각 섹션에 대한 파일 메모리의 크기, 뭐 위치, 뭐 속성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섹션도 있고요, 코드 섹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그 섹션마다 이제 이 밑에 있는 요 바디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여기에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자, 널 패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널, 뭐 이렇게 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널 이렇게 되어 있죠. 효율성을 위해서 파일과 메모리의 크기를 어떤 최소 단위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최소 이 파일에서 섹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최소 이만큼을 크기 단위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했더니 요만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만큼이 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널 패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헤더와 각 섹션은 최소 기본 단위의 배수에 해당하는 위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기본 단위가 있으면 이 최소 기본 단위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구성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본 단위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러니까 배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 조금 더 써야 돼. 그래가지고 요만큼을 늘린다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더 써야 되면 이만큼 기본 단위만큼을 늘려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넓이 헤딩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개발하는 도구 뭐 비주얼 베이직을 쓰든 비주얼 C를 쓰든 뭐 델 파일을 쓰든 이런 개발 도구하고 우리가 컴파일할 때 빌드할 때 옵션에 따라서 이 섹션의 이름, 크기, 섹션의 개수, 뭘 저장할지 뭐 이런 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이 보는 이런 비주얼 C나 비주얼 베이직의 파일들을 좀 여러 개를 한번 열어봐서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익숙하게 알아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주소를 지정을 할 때 여기 VA 값과 RVA 값을 지금 혼용해서 PE 파일 포맷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소인데 이 주소 값은 VA야, 이 주소 값은 RVA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VA는 프로세스상 가상 메모리의 절대 주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가 있을 때 가상 메모리에 이게 파일이 이렇게 있고 얘가 가상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면 요 메모리의 실제 주소 값을 우리가 VA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메모리에 올라갈 때 항상 그 위치에 저장되는 필드다라고 하면 굳이 다른 상대적인 주소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절대적인 주소 값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가변적인 필드들이 있어요. 위치가.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RVA를 사용을 해요. 얘는 어떤 기준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걸 나타내는 상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기준 위치가 달라지면 당연히 주소값도 달라지겠죠. 절대 주소는 달라질 거예요. 이건 상대 주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PE 헤더에는 이 RVA 형태의 주소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올라갔을 때 메모리 주소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기준 위치 값이 정보가 들어있어요. PE 파일에 보면 기준 위치 값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RVA를 더하면 실제 버추얼 메모리에 올라가는 주소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실제 메모리 주소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헤더부터 먼저 봐야죠. 헤더에 이제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실제 데이터는 바디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일단은 헤더부터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헤더를 봤더니 여기 보면 도스 헤더, 도스 스타트업, 그 다음에 NT 헤더, 섹션 헤더,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도스 헤더부터 보려고 해요. 도스 헤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조체 형식으로 지금 정의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보여준 그런 MSDN이나 아니면 microsoft.com 가서 얘를 이제 서치 창에다가 넣고 서치해 보시면 이 구조가 이제 자세히 나오고, 각각의 필드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는 수업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찝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좀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스 헤더 같은 경우는 도스 파일에 대한 호환성을 고려해서 만든 헤더고요. 헤더의 앞부분에는 기존 도스 exe 헤더를 확장시킨 64바이트의 여기 이미지 도스 헤더 구조체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미지 도스 헤더이고요. 자, 각각의 필드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매직이라는 매직 값이 나와요. 얘는 도스 시그네처, 아까 시그네처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뭘 설명하는지에 대한 태그 같은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4D5A라고 해서 항상 요 MZ 값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 시작하는 걸 보고 얘가 4D5A구나. 그러면 얘가 도스 헤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쭉 보고 맨 아래쪽에 가면 NT 헤더의 오프셋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NT 헤더의 오프셋 값이 들어가 있는 거는 NT 헤더의 위치가 어디부터 이제 NT 헤더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있는
그 dos.exe를 본다고 하면 뭐 대충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가 도스 시그네이처이고요. 이게 NT 헤더의 오프셋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리틀 인디언이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리틀 인디언이니까 이건 오프셋 값이 사실은 0x 2 값인 거죠. 이 공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프셋 값을 보고서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NT 헤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T 헤더의 위치 값을 나타내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도스 헤더 쪽을 나타내는 애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뭔가 봐야겠죠. 얘가 지금 여기 나오는 도스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헤더 다음에 위치하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요. NT 헤더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이고요. 여기 존재는 옵셔널이에요. 얘가 옵셔널이고 크기도 가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크기가 도스 헤더 다음에 나오는 이 도스 스타트업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크기도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오프셋 값 NT 헤더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가변적이니까 정확히 NT 헤더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를 이렇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인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요 값을 보면 얘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 다음부터 이만큼 다음부터 NT 헤더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도스 스탑에는 코드랑 데이터가 섞여져 있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윈도우 32 운영 체제에서는 이 코드가 실행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PE 파일로 인식해서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도스 환경이나 도스용 디버거를 사용하면 요것들을 이제 실행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크게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잘 안 쓰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커맨드 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쳐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실행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T 헤더 부분이 나오고요. NT 헤더 다음에 이제 섹션 헤더들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NT 헤더는 여기 이미지 NT 헤더 구조체로 되어져 있고요. 세 개의 필드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그네이처 있고요. 파일 헤더, 옵션 헤더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시그네이처는 계속 설명하듯이 얘가 NT 헤더입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정값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헤더와 이제 옵셔널 헤더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일에 그 구성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링크를 이렇게 달아놓기는 했는데 이 링크도 지금 안 맞을 거예요. 이 폴더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셔서 요거 이미지 NT 헤더를 서치해서 보시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두 번째 필드예요. 요 파일 헤더. 요 파일 헤더부터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요 파일 헤더는 계략적인 이 파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20바이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주요 필드들을 하나씩 보면, 자, 이제 머신 필드가 있어요. 얘는 CPU별 고유값.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exe를 만들었을 때 이 .exe가 뭐 인텔 계열에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뭐 ARM 계열에서 돌아가는 건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명시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 이제 머신의 CPU별 고유값들을 기록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32비트 인텔 X86 호환칩에서는 값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넘버 오브 섹션 값은 바디에 있는 섹션의 개수, 그 다음에 요 엔티헤더 다음에 그 각각의 섹션의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섹션 헤더들의 개수, 뭐 이제 그 두 개수는 사실 같은 개수죠. 그래서 P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섹션의 개수들을 기록하는 데가 이제 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이즈 오브 옵셔널 그 헤더 얘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엔티 헤더 32 구조체의 마지막 필드인 그 옵셔널 요거 다음이죠. 엔티 헤더 얘 다음에 있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옵셔널 헤더. 요 옵셔널 헤더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크기랑 여기서 나오는 우리 64비트 용으로 나온 P32 플러스 형태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크기랑 위치가 정확하면 굳이 이런 그 길이, 위치 이런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필드로 지금 추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 속성에서는 얘가 뭐 아까 파일의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뭐 실행 파일인지 라이브러리 파일인지 시스템 파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종류들의 특성을 각각 비트마다 하나씩 의미를 부여해서 그 비트를 비트 오화 형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그 엔티 헤더 내용들이 다 나와져 있고요. 여기 보면 파일 헤더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텔 계열, 뭐 암 계열, 뭐 이런 식으로 각각마다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한 번씩 꼭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여기 심볼, 테이블 뭐 이런 거인데, 이 심볼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정적 함수나 변수들에 대해서 이 심볼 테이블은 요런 정적 함수나 변수나 이런 것들의 주소값을 정리한 테이블을 우리가 심볼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심볼 테이블의 뭐 개수랑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는 분석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는 대략적인 이 파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요거 4개 머신의 종류, 섹션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헤더를 봐야 되니까 세션 헤더들을 봐야 되니까 요것들, 그 다음에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분석하는 주요 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열어보면 노트패드 갖고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인텔 계열이고요. 여기 넘버 오브 섹션은 3이네요. 그러니까 섹션이 3개 구성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헤더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 파일의 특징은 얘구나.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가 0000, 0001, 0000 111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비트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비트가 이게 실행 파일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나타내고, 얘가 지금 컴파일이 몇 비트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그리고 32비트에 맞게끔 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는 거죠. 여기 타임 스탬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그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얘가 이 값이 어떻게 이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스 데이트 타임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하고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도스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그 구글링해서 한 번씩 보시면 대충 그 헥사값이 어떻게 시간으로 변환돼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엔티 헤더 중에 세 번째 있는 옵셔널 헤더죠. 옵셔널 헤더이고요. 이 매직 값은 아까 이제 시그네이처, 매직 다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여질 거예요. 이 매직 값은 여기가 32비트 옵셔널 헤더면은 요 값을 갖고요. 64비트 옵셔널 헤더면은 이제 이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 필드예요.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배웠었잖아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시작되는 주소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EP 값은 RVA예요. 이거 무슨 주소예요? 상대 주소죠. 상대 주소.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실제로 이제 주소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P 값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RVA에서 VA를 계산하는 거는 이미지 베이스가 필요했잖아요. 이미지 베이스에다가 RVA를 하면 이게 VA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이미지 베이스 필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32비트인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32비트니까요. 이렇게 해서 4개 자르면 딱 맞죠.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 주소 범위 내에서 로딩된 그 가상 메모리의 P 파일이 로딩되는 그 시작 주소 값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exe나 DLL 파일은 여기 내에서 요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딩되고 시스템 파일은 요 영역에 이제 로딩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시작되는 주소 값을 여기 이미지 베이스에 기록을 해놓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가 요 상대값 더해주면 이제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는 값들을 주소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겠죠. 섹션 얼라이먼트하고 파일 얼라이먼트가 있어요. 이 섹션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저장된 섹션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갈 때 섹션은 최소 단위가 몇 바이트 몇 바이트 몇 바이트.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면은 그 배수로 이렇게 늘려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파일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파일에 올라가는 섹션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단위의 배수로 섹션의 크기가 결정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배수가 뭐 1배수, 그러니까 2배수일 수 있고 3배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배수 단위로 늘어나야지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이즈 오브 이미지는 가상 메모리에서의 P 파일 전체 크기를 의미하고요. 사이즈 오브 헤더 같은 경우는 P 헤더의 전체 크기를 의미합니다. 파일 시작에서 사이즈 오브 헤더의 옵셋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제 바디가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헤더가 끝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이 이제 바디에는 섹션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첫 번째 섹션이 거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뭐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뭐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파일인지 일반 그 실행 파일인지 구분해주는 애고요. 얘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넘어브 RVA 엔드 사이즈는 여기가 지금 그 명목상으로는 데이터 디렉토리의 배열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럼 배열이 이게 2개 이상 있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본 파일 드는 게 다 1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무리는 없는데 이걸 2 이상 쓰고 있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계속 죄송합니다. 보게 될 데이터 디렉토리 라는 배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디렉토리마다
이렇게 뭐 익스포트 테이블 어드레스 사이즈, 임포트 테이블 어드레스 사이즈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쭉 갖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애들은 뭐 이런 애들 이제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요 어레이 순서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각각의 옵셔널 헤더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예를 들면 엔트리 포인트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얘고 이미지가 얘다 라고 하면 이 p 값은 이 두 개 더한 거니까 0100739D가 엔트리 EIP 값의 엔트리 포인트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섹션은 요 바이트 크기만큼, 그러니까 요 섹션은 요거의 배수니까 1빵빵빵 또는 2빵빵빵 3빵빵빵 뭐 이런 크기로 섹션이 기록되어져 있다, 메모리에는. 그런데 파일에는 요 크기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계속 이제 보셔야지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섹션 헤더예요. 각 섹션의 속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바디에 있는, 그러니까 바디에 있는 섹션의 성격이나 뭐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들이고요. 세션으로 구분된 데이터, 뭐 코드, 데이터, 뭐 리소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유는 프로그램의 안전성 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오버플로우 발생한 오류 방지. 그러니까 이 섹션하고 섹션이 서로 침범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메모리별 속성 접근 권한이 있어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고 읽기 권한을 부여하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는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리소스도 마찬가지죠. 실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뭐 오버플로우 공격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이제 뭐 데이터에다가 악성 코드 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비실행하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섹션 헤더의 개수는 여기 넘어브 섹션, 이게 이제 뭐 어차피 바디에 있는 섹션과 헤더에 있는 섹션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섹션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은 각각의 필드 보시면 버추얼 사이즈, 메모리에서 섹션이 차지하는 크기, 메모리에서 섹션이 시작하는 주소, 마찬가지로 RVA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베이스에다 여기 더해주면 그 섹션이 시작하는 주소값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파일에서 섹션이 시작하는 크기, 파일에서 섹션의 시작 위치,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캐릭터리스트는 섹션의 속성을 마찬가지로 비트 OR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버추얼 어드레스랑 포인트 투로 여기 이제 파일에 들어가는 어드레스랑 메모리에 들어가는 어드레스는 앞부분에서 여기 세션 얼라이먼트랑 파일 얼라이먼트 조건에 맞게 결정이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얘가 10바이트다. 근데 세션에 들어가는 게 21바이트다 라고 하면 10바이트, 10바이트, 10바이트에서 섹션을 30바이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21바이트를 쓸 거고, 섹션으로 쓸 거고, 나머지를 널로 이렇게 패딩 시킬 거예요. 그 의미예요. 자, 네임 같은 경우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요. 이 섹션의 종류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잘 세션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크기도 있고 이러니까 특별히 계속 얘기하는데 얘 가지고 이제 메모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조금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성 나타내는 비토 XOR 해서 나타내는 각각의 비트의 의미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섹션 헤더 같은 제가 일부러 이제 링크를 지워버렸는데요. 예,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예, 각각의 비트마다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섹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이름은 텍스트고요. 예, 버추얼 사이즈는 7740 예, 이고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이 정도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버추얼 어드레스는 여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베이스 합치면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주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뭐 요런 지금 요런 애들을 오화 시킨 거니까 각각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좀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에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파트 2로 나눠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